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다시 1919년도로 와서요. 1월 30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많은 신문이나 많은 논문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706, 그러니까 1년 통계, 1년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 무호 독감이라서 전파가 된 거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 보고기 때문에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반도에서 760만 명의 환자가 생겼고 14만 명이 사망했다. 이 기록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19년에 와서 뭔가 지방적으로 뭔가 다시 3차 유행의 조짐들이 좀 있었다. 그것이 오사카나 하와이에서 보이고요. 오늘 기사에서는 1918년도 1년 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통계를 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주에서도 유행했다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날 기록은 악성 윤감, 악성은 이제 지독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놈의 윤감, 돌림성 감기라는 뜻이에요. 악성 윤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거로 인한 사망자가 실로,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14만 명이더라. 앓은 사람은 760만 명이더라. 앓은 사람, 그러니까 고생했던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은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열자면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열자나 흑사병은 이제 쥐로 인해서 생겨요. 그래서 죽을 때 까맣게 변한다. 흑사병이거든요. 얼굴이 검게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콜레라나 흑사병의 이상이다. 이것보다도 이상이 더 많더라. 더 많이 죽었다. 뭐 많이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윤감, 악성의 돌림성 감기의 사망자가 실로 진짜로 14만 명이더라. 앓은 사람, 아팠던 사람들은 760만 명이고 호열자, 콜레라나 흑사병 이상하더라. 작년에 1918년이라는데 1918년 10월부터 소위 서바나 감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유행성 감모가 창궐을 해서 엄청나게 창궐을 해서 매우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그래서 참 이 당시 사실은 이제 이 바이러스에 지독해서 당했는데 이 당시 바이러스를 몰랐거든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현미경 이 당시는 없었어요. 전자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보고 그냥 세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지독한 놈인 건 분명합니다. 이름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종식되지 아니한 곳이 있으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끝났는데 곳곳에 아직도 잔불이 일어나듯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세상 사람의 기억이 아직 새로울 것이다.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된통 당했으니까 아직은 이게 참 겁나는 얘기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악성 감모가 유행되었으면 이제 대학교는 뭘로 봤느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10월 14일 날 기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강서시 찰단이 서울 수원으로 가다가 신망리에서 갈아탄 사건.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본 거예요. 자, 10월 4일에 경성과 수원을 시찰하기 위해서 조직된 강서군에서 만든 시찰단이 평양역을 출발해서 경성으로 향하던 중로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무슨 사정으로 인한 건지 모르지만 그 사정으로 신마경이라는 동네에서 짐차로, 그러니까 화물차량으로 바꿨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는 화물차라고 여기는 짐차라고 써있네요. 짐차로 바꾸어
탄 일이 있었는데, 받고 탄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아팠다는 얘기죠. 근데 동시에 단시간에 다 전원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인데,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본 거예요, 이 당시에. 거꾸로 갔네요. 그래서 일행 38명이 모두 38명 모두 두통,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나고 열이 났다는 얘기죠. 발열이 매우 심하여서 치료에 골몰하여 거기에 치료하라고 시찰의 목적도 여행도 제대로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지난 시간 설명한 겁니다. 그 후로 경성을 위시해서 인천, 대구, 평양, 원산, 개성 등 등지에서 시가지에 만약 왜냐하면 당연히 대도시거든요. 이 당시에 대도시부터 번지해요. 그리고 대부분 기차가 통하는 데입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교통로 수단 중에 하나가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차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쫙 번졌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흐름상 이제는 여기 일치한 거죠.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앓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팠고 모든 학교에서는 부득이 휴학을 하게 되었으며 각 관청, 은행, 회사 같은 데 관청이나 은행, 회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인원이 부족해 다 퍼져 눕는 바람에 사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예전에 계속 봤습니다. 더구나 최신계, 우편부 최신기 같은 데는 최전부 전화 교환수 등이 모두가 모조리 모두 감기에 붙들려 다 감기에 걸려서 최신 업무가 인하야 지체되고 다 이제 늦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편국장이 직접 날리는 거야. 우편 배달부역 우편배달부가 다 누웠으니까 국장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였다는 말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감염되는 순서가 경계, 원산, 서울, 인천 대도시를 중심 이거는 만주와 경계선이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차역을 통해서 전파된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 회사 이런 데 많이 모이고요. 관공서, 전화국부터 집단 발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도 똑같아요. 그죠? 관계인데 왜 경계로 나왔네? 그래 관계 이게 오타입니다. 고쳤는데 반응이 안 됐네. 또 때는 마침 추수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수확을 해야 되는 때인데 환자 아픈 사람은 날로 증가하고 병은 용이 쉽게 종식되지 않아서 병은 안 낫고 계속 아픈 사람이 많아져서 인부가 없어서 수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금별을 거두지 못하고 초상을 치르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서 조선 전체에서 민심이 흉흉했다. 민심이 흉흉해서 이것 때문에 또 3.1운동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학자마다 약간 주장은 다른데 이런 주장도 있다. 그리하자 동경에서는 일본 동경에서는 매일 400명씩 죽는다. 대판 오사카에서도 매일 500명씩 죽는다 하는 정보가 답지하고 참 웃겨요. 그 전심에는 대판을 400명씩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500명을 늘어요. 뒤늦게 은근슬쩍. 그리고 동경에서도 매일 400명씩 죽는 이 기사가 안 나오다가 뒤늦게 나오는 거야. 은근히 이 당시 신문이 이제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신문들 감독을 받는단 말이죠. 이럴 때 조선의 상황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사람들 많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은근히 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은근히 그렇게 껴넣는다고 그러고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뭔가 이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게 당장 오사카 500명도 이게 400명, 500명 또 늘어났거든요. 뒤늦게.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빙성 부분에서도 좀 물음표를 붙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자, 일단은 동경 상황을 보겠습니다. 동경은 그 10월 26일 날
각 학교의 기숙사가 감염이 돼서 폐쇄됐다. 학교가 폐쇄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월 말경에 와서는 우편 배달, 전신전화 여기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환기도 잘하는 이런 데서 500명씩이나 감염이 되더라. 그러니까 11월 초서는 동경 전체가 만연됐다라는 다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9일 날에는 동경에는 포병공창이라도 무기 생산을 공장합니다. 거기서 7,000명이나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10월 중순서부터 기록이 나온 전부터 11월 초순까지 확 늘어납니다. 그죠? 그랬다가 11월 12일 날 기록인데 10월 중에는 사망자가 620명인데 1월 30일 요 기록은 11월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때 매일 400명이 사망하더라. 이제 11월 달 중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언뜻 생각하면 11월인지 1919년 1월인지가 애매합니다. 문맥이. 근데 문맥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18년도에 1918년도에 11월에 매일 400명 사망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11월 4일 날 전화국이 감염이 됩니다. 11월 초에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11월 중순경은 매일 400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렇다가 1월 19일 날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3차 유행의 조짐들이 있는 거죠. 대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매일 20명이 사망. 자, 이때는 400명씩 사망하다가 다시 2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재발하는데 문제는 1월 31일 기록에 매일 500명이 사망. 자, 여기 이게 어디에 해당될까요? 1월 달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11월에 해당될까요? 문맥상이나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 당연히 11월의 기록을 이때 재타한 겁니다. 다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문맥이 매일 다시 400명이 사망해도 요 문맥. 근데 또 100명이 살짝 늘어요. 그죠? 최소한 1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20명 사망해서 갑자기 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건 전체적으로 1월 30일 날 기록입니다만 요거는 11월의 기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전체적 흐름상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릎을 쳐놓은 겁니다. 자, 남미 상황이나 남미 연방의 각 도에는 도시입니다. 각 도시에서는 매일 수천 명씩의 사망자를 내서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멸망할 지경이라는 전보까지 있었다. 남미 상황 수천 명씩 매일. 어이구,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남미 상황을 보면요. 10월 26일에 매일 수천 명 사망한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에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는 10월 달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한 거죠.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 동경이나 오사카도 비슷한 문장이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도 1월이 아니라, 물론 기사는 1월에 나왔습니다만 1월의 통계가 아니라 10월 달의 통계를 이때 소개한 걸로 봐야겠다. 라고 제가 해서 물음표를 쳐놓은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공통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온 세계를, 메인 세계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계를 멍석말이, 먼저 사람이 죽으면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거적대기로 멍석을 둘러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멍석말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를 멍석말이 하려고 하는 기세를 보여서 비로소 범상치 않은, 평범한 감기가 아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 범상치 않은 병임을 깨닫고 이제 뒤늦게 깨닫고 연구를 해봤더니 처처에서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병원군을 연구하여서 했더니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균을 발견했다. 이때 발견한 균은 사실은 세균이에요. 세균. 근데 세균에 인플루엔자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세균에다가 바이러스인 거예요. 다른 걸 내요. 근데 바이러스를 발견한 다음에 그냥 인플루엔자 또 쓴 거예요. 그냥.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이 당시에는 세균을 의미했고 나중에는 바이러스를 의미해요. 지금 다 바이러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 균을 발견해서 예방책을 강구하게 골몰하였다. 연구를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데
그 유행병이 맹렬한 기세로 2달 동안을 조선의 창궐에서 적지 아니한 생명을 빼앗았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빼앗았는데 경무부 총관부에서 조사한 환자와 사망자의 수율을 보건대, 경무부 총독부 이제 통계를 보건대 내지는 남녀를 합해서 환자가 15만 명이고 사망 환자가 1,900명, 조선인후 환자가 760명 이렇게 써 있어요. 이라고 하고 또 진화인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과 기타 이때 이제 미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외국인 환자가 그 환자가 6,000명에 그 사망자가 93명이더라. 요거를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이 15만 명, 15만 9천 명, 조선인이 일시백, 천만, 10만 명, 74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일본인이 1200명, 조선인이 일시백, 천만, 13만 9천 명. 그리고 외국인을 합쳤더니 93명. 그래서 토탈을 해봤어요. 그래서 환자 수가 758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14만 명. 이래서 이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논문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비율을 봅시다. 환자 수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봤더니요. 조선이 1.87%입니다. 물론 일본은 0.81이고요. 그런데 요거는요. 재밌는 거는 나중에도 소개한다. 일본 내에서의 통계보다는 훨씬 낮아요. 일본 내에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다지 똑같은 일본인인데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조선 반도에 사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이 퍼센트가 여기 훨씬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고위층이 많았다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왔으니까. 그래서 관리직에서 높은 지에서 경제적으로 선출 부유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적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거기 하류층이 있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쑥대밭대입니다. 거기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반도로만 보면은 일본인이 적지만 일본에 사는 비율을 보면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요 통계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85%고 요거는 1.87인데요. 이 통계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겁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 유럽이나 전세 5% 더 심한데 10%까지 되거든요. 10%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비하면 상당히 얕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 통계는 이렇고요. 이게 공식 통계가 여기서 누락된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전도의 총수를 계산하면 환자가 758명 아까 얘기한 거 어쨌든 이게 놀라운 숫자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 사람이 내지인이나 일본인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사망자의 비례가 많은 것은 치료법이 완전치 못했을 뿐.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일본 애들은 은근슬쩍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요. 이제 통계는 나온 거니까 은근슬쩍 조선을 이렇게 비하시켜요 항상. 왜냐면 아까도 말씀 일본의 서민들이 사망 수가 되게 높아요. 그건 이제 전멸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쏙 빼고 은근슬쩍 일본은 옳고 니는 틀리다라는 식의 논조가 은근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분 되게 나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런 근거들을. 네, 이런 걸 분석했는데요. 내용을 봅시다. 보통 감기로만 알고 우리가 보통 감기로만 알고 약도 쓰지 아니하고 감기는 밥상 밑으로 나려간다. 이 얘기는 뭐냐? 밥만 잘 먹으면 감기는 낫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스페인 독감이 지독한 놈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보통 감기라고 대체하다가 된통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 병을 없순 여기기 때문인 거다. 이렇게 없순 여기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는 그와 같은
괴악한 병이 침노할지도 없겠지만 다시 이제 그 침입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다시 그와 같은 병이 온다 할지라도 치료만 완전히 하면 그다지 무서운 병이 아니더라. 뭐 너무 겁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경험한 바를 잊지 않고 두 번째 그런 실패를 아니 당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느냐? 우습게 생각했다 당했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이 지독한 놈인데 지독한 놈인 줄 모르고 그냥 보통 감기로 알고 대처하다가 하다가 당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사소한 질환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지나칠 정도의 과잉대응을 하는 게 옳아요, 사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 된통당한다. 이것으로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기본 논조에는 은근히 우리를 약간 하시하는 듯한 말이 깔려 있어서 기분이 나쁜 거지. 그것도 또 틀린 말은 또 아니다.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창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한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참 착잡합니다. 또 그것도 13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날. 스페인 독감 원인이 뭐냐? 이 당시는 10월 4일 날 강서칠단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강계군에서 9월 중순부터 벌써 나타나죠.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잘못 때는 생각한 것 같아요. 9월 중순부터 사실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거로 스페인 독감은 어쨌든 인플루엔자를 인식한 거는 동일했다. 이거는 생각을 잘한 거다. 맞는 얘기다. 틀린 건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에서 조선인 환자는 그 740만 그리고 사망자가 13만 9천 명이고 어쨌든 총 이걸 이제 외국인, 일본인과 중국인이 외국인 합치면은 758만 명이고 환자가 사망자가 14. 그래서 요 통계 758만 명이라고 하는 환자와 14만의 환자, 사망자 이 숫자는 많이 인용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